그럼 계속해서 이번 시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네. 창동에 있는 동아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아이가 이제 6살이라서 학군이 조금 괜찮은 데로 옮겨볼까 해서, 네. 다락상용 1차랑, 네. 광장동 현대 8단지를 조금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랑 조금 금액 차이는 있는데, 네. 저희랑 좀 금액 차이는 있는데요. 네네. 네네. 창동이 앞으로 이제 개발 호재가 조금 있어서 이거를 매도를 하고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이동을 해도 괜찮을지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창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학군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팔고 이사하기에는 개발 호재가 남아서 자, 창동의 동아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송파의 가락 쌍용 아파트나 아니면 광장동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자, 이 부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아이가 어려요? 내년이 6살이라서요. 아직 2년 정도는 남았는데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미스 같이 들리셔가지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창동 동아아파트 살고 계시고, 지금 가락 쌍용이나 지금 광장동 현대라든가, 뭐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학군을 고려하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가락 쌍용이라든가, 지금 또 특히나 광장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광남학군, 뭐 양진학군 해가지고 지금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은 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곳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거 보는데, 자, 근데 지금 가시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놓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 2년 안에 시기를 조금 봐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지금 원래 학군을 바탕으로 한 지역들은 그 겨울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계절이 바뀌고 학기가 바뀔 때 이럴 때 가격이 조금 강세로 가잖아요. 네. 예, 그런 건 좀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도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내년 정도까지는 조금 창동에 더 계시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움직이시는 건 어떻겠나 한번 결론 먼저 한번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창동역 지금 뭐 최근에도 좋은 소식이 좀 있잖아요. 예, 창동 뭐 상계 지금 신경제 중심지 개발 사업에 대한 뭐 관문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개발 계획도 지금 발표가 됐고 실시 계획이 그래서 창동역 주변에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수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살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다만 이 사업이 아무래도 여기 신경제 중심지 개발 사업이라는 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재를 지금 받고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뭐 이런 어떤 GTX 신호선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창동역 주변에서는. 그런 호재들을 기대하는 시간들이 조금 한 1년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가 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기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자, 이렇게 보시죠. 구이동하고 자, 보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이 구이 지역의 어떤 특성을 본다 그러면 특별한 개발 호재는 없어요. 물론 뭐 여기 뭐 구이 뭐 재정비 촉진구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은 있지만 시세를 지금 막 끌고 가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어떤 보합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지역은 신규로 공급되는 것도 없고 아파트 주변의 어떤 여건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 90년대 한 중반, 초중반, 하반기까지 이렇게 생긴 이 현대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지로 해서 좀 구축이긴 한데 옆에 새롭게 뭐가 막 생기고 막 변화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여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평범하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남 초중고등학교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현대 8차 같으면. 그래서 굉장히 인기는 있는 곳인데 어쨌든 그런 학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이런 것들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시기의 어떤 차이뿐이지 내년이라든가 뭐 이럴 때 어떤 전반적인 뭐 이 지역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여건을 보진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가락쌍용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가락쌍용 주변도 교육 여건이 좀 좋은데요. 또 송파 지역에서는 또 위해 시설이 별로 없고 좀 뭐 이렇게 돼서 굉장히 뭐 기대감이 있고 또 한데 얘도 지금 호재라고 하면은 뭐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추진은 하고 있어요. 가락쌍용이. 근데 아직 아직 어떤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광남은 그냥 그대로 있다고 친다고 쳐도 여기 가락쌍용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변화가 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헬리오시티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이제 뭐 곧 입주를 시작을 하겠는데 여기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9,500 정도 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9,500 세대가 주변에 입주를 하면 이 주변 아파트들은 조금 당분간은 좀 보합 상태, 약보합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까지 좀 지켜보라는 이유가 만약에 이쪽으로 갈 것 같다면 두 군데 다 좋은 데지만 이쪽으로 갈 것 같다면 지금보다 이렇게 가격이 오를 만한 여건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창동은 그 기대감이 있는 어떤 호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한 하반기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창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다 하면 한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지금 뭐 계획대로 뭐 진행이 된다 그래도 한 5, 6년 뭐 창동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건 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뭐 너무 중장기적인 걸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지금 두 군데 중에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동하는 게 이렇게 나쁜 방법이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시점은 지금 창동에 대한 지금 그 기대감이 내년 정도까지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쨌든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은 조금 그렇게 단독으로 막 가격이 오를 만한 여건은 지금 없다 이렇게 보여지서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헬리오시티 9,500세대 중에서 지금 한 5,000세대 정도가 30평대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전세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매매가 대비 뭐 50%도 안 돼, 40% 뭐 손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이 주변의 전세가에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인근에 있는 이런 쌍용 1차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매가가 그렇게 높아지기는 어렵다. 항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헬리오시티 입주 이런 것도 시장을 좀 보면서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쯤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죄송한데 광장동이나 가락동이랑만 두고 봤을 때는 어디를 저희가 선택하는 어디가 더 좋고 뭐 지역으로 봤을 때 송파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송파에서 얘는 대장은 아니에요. 쌍용 1차가. 그죠? 송파의 흐름은 잠실권이라든가 헬리오시티 뭐 이런 데잖아요. 뭐 아래 위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쌍용 여기는 그 주거 환경이 좀 괜찮고 이렇다고 보는 것이지 뭐 이런 곳이고 또 여기 광장동 구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여건이라고요. 뭐 새로 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여건이 없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서로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교육만 놓고 보면 둘 다 괜찮은 곳이에요. 네, 이렇게 결정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이 결정하시는 시기를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2019년 하반기 정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 시장의 흐름들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중간중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대표님의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예, 중랑구 신내동 9단지 가지고 있어요. 20평대를. 네. 구입한 지 1년 됐고요. 네.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하나 했는데 시기적으로 세금 문제도 그렇고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네, 중랑구의 신내동의 이 9단지 20평형 아파트를 좀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 그럼 새 놓으신 상황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1년 전쯤에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 주택은 이거 하나만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예, 전 지방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지방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그럼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셨나 봐요? 예. 언제 샀어요? 작년 이맘때 샀어요. 1년? 예, 1년 됐어요. 지금 뭐 조금은 뭐 올랐는데 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죠? 약간 밖에. 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거기 그냥 이제 그 갭 투자로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사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여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건 예. 뭐 매도하고 뭐 다른 뭐 그 어디로 뭐 가시거나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당분간은 좀 갖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네. 뭐 지금 뭐 변화를 주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뭘 사면 또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예, 것들도 예. 있고 뭐 1년밖에 예. 안 됐는데 예. 뭐 크게 오르진 않았겠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예.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여기가 좋아서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또 이 금액을 매도하고 또 다른 곳을 가기가 조금 더 예. 가치 있는 곳으로 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좀 더 보유하면서 그냥 갖고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일단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신내 9단지뿐만이 아니라 이 신내지구 전체가 예. 사실은 제가 왜 이쪽 지역을 선택했나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지만은 예. 신내지구가 좀 뭐 그렇게 가격이 오르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아, 여기 그래요? 20평대라 그러면 괜찮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지금 그 소형 아파트를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 오르는 이유는 이 지금 신내지구 입지도 그렇지만 신내지구를 지도를 좀 크게 봐야 되겠다. 신내지구를 대신할 만한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중량구 지역에 이 신내지구가 이 봉화산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예. 봉화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량구, 노원구 이런 지역들은 사실 이 7호선에 대한 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 지하철 7호선. 지하철 7호선이 강남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7호선에 들어오면서 중량구 지역, 노원구 지역이 굉장히 많이 그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다만 이 중량구 신내지구가 조성될 시점부터 이 봉화산이라는 데 좀 가려 있어요. 뒤편으로. 물론 봉화산이 있어서 녹지가 있어서 좋긴 좋은 건데 아무래도 뭐 생활 그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내지구의 다른 단지들도 가격이 이렇게 최근에 서울 지역 많이 올랐는데도 많이 못 오른 거예요. 더군다나 20평대인데 다른 데 20평대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가 많이 안 오르는 이유는 이 인근으로 보면 위쪽으로 해서 보면 뭐 하계동, 중계, 상계동으로 해서 7호선 주변으로 해서 소형 엄청나게 많죠. 예, 생활 편익도 잘 갖춰져 있고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렸단 말이죠. 그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변방에 좀 위치하고 있는 어떤 신내지구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뭐 망우역이라든가 뭐 상봉동 주변으로 해서 뭐 어떤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통 여건이 변화되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것까지 기대하면서 좀 긴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이 지금 그 다른 지역에 요 금액을 매도하고 중심권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큰 변화를 한번 그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한번 좀 디테일하게 지역하고 한번 상담을 좀 세부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요걸 갖고 어디 좀 변화 준다 이런 거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 한 내년 정도 이후에 뭐 내년 하반기 후년 정도에 한번 변화를 주는 그런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우선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갈아타기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또 추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사연 주신 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4728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투자 목적으로 4년 전에 화성시 반송동에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33평형을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이번엔 경기도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화성에 위치한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대표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뭐 화성동 그 동탄 1지구인데 지도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동탄 1지구 하나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많네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 4년 전에 그 매수를 한다고 하면 아마 문자 주신 분은 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는데 동탄 1지구를 선택하신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 인근에다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세미나 때나 어디 외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투자를 내가 사는 곳 반경 3km 안에 하지 말고 좀 더 중심에 가서 하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4년 전에 좀 투자를 생각을 하신 건 좋았는데 지역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지역에 가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어떤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변동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4년 전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쪽 그 동탄 지역의 뭐 평당가가 보통 한 1,100만 원대 전후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일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 투자 목적으로 간다 이러면 조금 지금 시점이라도 매도하고 좀 갈아타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동탄 1지구라는 데가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불운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불운하다는 게 주거 환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일단 입주 시점이 2007년도, 8년도 우리 금융위기 왔을 때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세로 들어섰을 때 조성이 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한 10년 차 정도가 됐는데 사실 신도시라고 하면 한 뭐 5년 정도 지나고 한 10년 정도 되면 주거 환경, 뭐 교육이라든가 뭐 상업시설 모든 것들이 좀 잘 갖춰져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살만해졌을 때 이 건너편에 동탄 2지구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동탄 2지구가 생겨서 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내가 살기 좋은데 내 주변에 뭐 동탄 2지구 같은데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이 9만 세대 정도가. 이 새 아파트가 9만 세대가 쏟아지고 이런 어떤 호재도 있긴 하지만 결국 공급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이 9만 세대, 지금 1지구에 있는 한 4만 세대 합치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1, 2지구가 합쳐서 13만 가구가 앞으로도 조성이 되면 향후에는 이 공급 물량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 가격에서 좀 발목을 잡을 확률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이 GTX가 이제 연결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 GTX가 연결되는 역 근처에 뭐 시범단지라든가 뭐 이런 지역은 굉장히 조금 강세로 갈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사실적으로 공급 물량이 조금 과도하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GTX 개통이라는 시점이 앞으로도 시간이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 목적으로 동탄 1지구를 갭 투자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좀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제 매도해보실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계획들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830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은평구 녹번동에 힐스테이트 33평형을 청약할까 하는데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핫하게 떠오르는 청약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뭐 내일인가 뭐래 이렇게 청약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 많이 공급이 되는데 청약을 해도 되는 게 앞으로 전망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첨이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분양 지역이고요. 뭐 일단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은평구란 지역이 그 서울의 뭐 변방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그 공급하고 있는 응암 1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녹번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번역 주변에 지금 새로운 아파트 메이저급 일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신규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녹번 1-1구역, 1-2, 1-3구역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또 그 옆으로 바로 또 지금 응암 1, 응암 2구역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지역이 응암 1, 2구역까지 이제 다 조성이 된다 그러면 새 아파트로 그 은평구 내에서 시세를 굉장히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은평 넘어서 또 뭐 고양시라든가 서대문 넘어서 지나가는 이 북쪽 지역들은 사실상 도심 접근성에 대해서 3호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3호선 주변에 있는 녹번역 그 주변에 신규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대규모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청약
그 후에도 굉장한 좀 차익을 좀 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차익은 뭐냐면 결국 또 분양가에 있는데 제가 분양가를 좀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주변 시세하고는 좀 차익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점이 좀 높으셔야 당첨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첨이 된다면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곳이고 주변에 시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결론드리겠습니다.